산업혁명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산업혁명의 배경은 무엇인가? 산업혁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을 응원하는, 경영자 여러분을 응원하는 더러커면의 경영팀 운영자 이동락입니다. 오늘은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주제를 다루냐 하면요, 이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드러커의 유명한 책이죠. 프로페셔널의 조건제 1장 지식의 전환과 지식사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지식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적용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듯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경영이 무엇이냐 할 때 지식의 적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영과 연관돼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주제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경영의 성과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깊이 아시고 싶은 분들은 매주 5월 진행되고 있는 오프라인 피터 드러커 스터디 그룹에 초대하겠습니다. 서울 안국동에 있는 고려사이버대학 인천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오시게 되면 더 풍성하게 이 내용을 또 다른 내용까지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피터 드러커가 산업혁명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크게 두 주제를 먼저 다룬다는 사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지식의 의미의 변화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배경에는 1700년도로부터 한 5, 60년 동안에 유럽에 등장한 소위 말한 백과전서학파, 백과사전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도 있습니다. 이 두 개 큰 어떤 주제,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산업혁명의 배경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식의 의미의 변화와 함께 1700년대로부터 50년 동안에 백과전서학파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PPT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으로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산업혁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산업혁명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산업혁명 하게 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혹시 1776년 전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 아니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기기관을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현대 경영학을 만든 피터 드러커는 산업혁명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는 그 역작이죠.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1장에 지식의 전환과 지식사회라는 장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 지식의 개념을 설명하는 가운데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을 꼭 좀 읽고 정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 기회가 되시면은 저희 피터 드러커 스터디 그룹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프로페셔널의 조건 1장을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합류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것뿐 아니라 프로페셔널 조건이라는 책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영자, 지식근로자, 전문가들이 꼭 갖춰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리더 족구를 함께 더불어 이렇게 교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책에서 피터 드러커는 산업혁명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제를 먼저 설명합니다. 드러커는 지식의 적용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거론하는데요. 사실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지식의 적용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어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거론한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지식의 의미, 그게 있겠죠. 그것이 언젠가부터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지식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00년대로부터 약 5, 60년에 걸쳐서 서양의 백과전서학파가 등장했고 그들에 의해서 기술이 발명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에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인류 역사 속에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지식이 무엇인가, 지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식의 기능이 무엇인가, 어떤 무엇이라고 질문하든 간에 지식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서양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는 인간을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동양에도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가, 노자, 장자 같은 분이죠. 그리고 불교의 선성들, 이분들이 말한 지식이 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깨달음과 지혜에 이르는 길, 그래서 어떤 화두를 던지고 명상을 하고 면벽을 하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접근은 소크라테스 못지않게 유명한 분이죠. 프로타고라스의 지식입니다. 그는 지식을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 지식은 논리학이고 문법이고 수사학입니다. 아마 중세시대는, 이 당시에는 소크라테스보다는 프로타고라스의 지식이 더 많이 공감됐기 때문에 이게 중세 3학으로 알려졌던 겁니다. 논리학, 문법, 수사학이. 자, 그런데 동양에도 이와 똑같은 흐름이 있었죠. 바로 유교의 유학자들의 지식입니다. 그들도 출세와 성공을 위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지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도 유학자들이 좀 주도했죠. 어찌되었든 서양과 동양에서 지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됐습니다. 지식에 대한 어떤 개념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봤던 게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소위 무언가를 만드는 기능이죠. 실용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인들, 그렇죠. 무언가를 만들고 하는 분들을 동양에서는 제일 하층 계급으로 인식했습니다. 경멸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농민이 있었고 선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을 설정했던 우리 동양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기능이 지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이다.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소위 이것을 서양에서 테크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테크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연을 가공하는 기술을 의미하기도 하고 장인들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기능을 아주 비법으로 인정해서 미스테리라는 용어까지 썼습니다. 서양은 기능을 인정했고 동양은 경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이 문화가 서양 주도의 문화가 된 것은 다 이런 배경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술을 발명한 백과전서 학파의 등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60년까지, 그러니까 1776년, 7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면 그 직전이죠. 그때까지 이제 등장한 것이 백과전서파인데 그 중심에는 그 당시의 석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보 전문가였고 분석학자였고 수학자고 논리학자였습니다. 대표적인 백과사전 편집자는 디드로 달랑베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어떤 그 기능들이 테크닉, 미스테리죠.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것들을 학문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학문화시키는 작업, 로직, 학문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결국 만든 것이 테크놀리지라는 기술입니다. 이 테크놀리지라는 말은 이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테크닉, 그거를 학문화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로직, 학문화는 결국은 지식을 조직하고 지식을 체계화하고 지식을 목적 지향적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정보 전문가, 수학자, 분석학자인 그들의 지식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수학적 지식, 논리적 지식, 인문학적 지식이 좋습니다. 각종 정보, 세상을 바라본 최고 석학으로서 갖고 있던 그 지식을 일반 장인들의 테크닉에 적용함으로써 테크놀리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그냥 기능에만 적용한 것입니다. 일반 도구나 제조 공정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751년에서 1770년 사이에 백과사전이 수차 편집됐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필자가 있죠. 그 당시 유명한 석학인 볼테르, 루소 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겠죠. 어떤 그 당시 석학들이 함께 모여서 백과사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지금 저는 지식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기술이 발명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피터 드러커가 어떻게 산업혁명을 설명하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